오곡이 물어익어가는 가을 시즌. 소량도 있고 물도 엄청 맑습니다. 이게 저 나무 밑에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빅베이트와 탑워터로 지금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기대 이하의 활성도. 너무 작습니다. 요 작은 사이즈도 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때리는데 없어요. 어렵게 입질을 받아도 챔질의 연속. 낚시하면서 이 정도로 어려운 이런 패턴은 처음 봤습니다. 함정에 빠진 듯 풀리지 않는 게임.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베스와의 하드 게임. 극과 극이 시작된다. 포항의 젖줄이라 불리는 형산강. 자, 이번 편도 저번 편하고 좀 비슷한 포인트인데 지역은 완전 다릅니다. 여기가 제가 한 4, 5년 전에 낚시를 한번 해본 곳인데 경주에서 포항까지 흐르는 형산강입니다. 형산강에서 오늘은 저번 편하고 마찬가지로 웨이더를 입고 웨이딩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곳 형산강에서는 어떤 패턴의 루어가 답일까? 수량도 있고 물도 엄청 맑습니다. 이게 구름도 조금 있고 형산강이 원래 이렇게 맑은 강이었나? 먼저 여울이 지는 형산강 중류 쪽부터 공략하는 박무석 프로. 저 나무 밑에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나무 그늘 밑. 있으면 저런 나무 그늘 밑에 있을 확률이 있는데 나무 그늘은 베스들이 따가운 가을 햇볕을 피하기 좋은 아지트죠. 너무 빨라요. 너무 조금 죽는 대로 내려가요. 직접 캐스팅을 해보니 유속이 너무 빨라 입질받기 까다로운 상황. 군은 지체 없이 후퇴. 유속이 느려지는 여울 끝자락 포인트로 옮겨서 탐색을 이어갑니다. 이게 조금만 내려가면 바다이기 때문에 은어 닮은 빅베이트로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산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하류 쪽 포인트를 공략하는 박프로.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이란 점을 감안해 은어를 닮은 빅베이트 루어를 선택. 수면 표층을 중심으로 공략해 나갑니다. 표층하고 상층을 노려봤는데 빅베이트와 탑워터로 지금 해봤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물속으로 자맹이 조금 되는 크랭크베이트로 하면은 만약 있으면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한낮엔 아직도 여름 못지않게 수온이 오르는 상황. 박프로가 계속 수면 상층을 노린 이유죠. 그러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프로그로어로 교체해 반대편 연안가 수초 포인트를 공략해 보는데 베스일 거는 예상을 뛰었고 위풍당당 모습을 드러내는 형산강 가물치. 자, 이제 한 45 정도, 50 정도 되는 이 가물치가 연안에서 튀어나와서 바이트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베스인 줄 알았는데 딱 딸려오는 순간 가물치네요. 자, 프로그를 정확하게 물었는데 자, 형산강이 가물치입니다. 프로그로 걷어낸 첫 수확. 베스는 아니지만 오짜급 가물치 덕분에 손맛은 톡톡히 봤습니다. 좀 피딩 시간 정도 되면은 이 흐름 속에 있을 건데 피딩 시간 지나니까 흐름이 좀 반대편 굉장히 얕은 쪽에 있는 수초 쪽에 고기가 있네요. 오전 먹이 사냥을 마친 녀석들이 쉴 곳을 찾아 들어간 걸까? 수초 깊숙한 쪽에서 고기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 그는 계속 프로그로 공략합니다. 밑에 수중 안에 물 안에 볼루기도 보이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어제 뱃은 안 보이면 수심이 깊어가지고
있는데 베이스는 보이지 않으니 답답한 꾼. 계속 하류 쪽으로 걸어 내려가며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아, 이렇게 돌이 많은 데는 크랭크베이트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시간이 지나서 그렇나 크랭크베이트로 돌을 툭툭툭 치면서 리액션이 걸리면은 반응하는데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온 영향도 있고 하류 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포인트가 그래서든지. 연한 석축을 노려봤지만 또 실패. 역시나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걸까요? 자, 포인트를 완전히 형상강의 상류 부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류 부분은 그림은 굉장히 좋은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가지고 상류라고 보니까 포인트 그림은 굉장히 좋네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리딩을 하면서 한번. 베이스의 흔적을 찾아 물속으로 더 가깝게 들어가는 박프로. 하류 쪽보다 강폭이 좁고 수심이 더 깊은 데다 연한 양쪽으로 풀이 우거져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림이 딱 나올 것 같은 그림이에요. 처음 했던 하류보다는 훨씬 상이 나은 것 같네요. 특히 지금 저 건너편 왼쪽으로 나무 그늘 밑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햇볕이 강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고 베스들이 저 앞에 한 마리 가네. 상류 쪽에 와서야 베이스의 움직임을 확인한 박프로. 이번엔 작은 사이즈의 프로그로어를 사용. 베이스들이 모여있을 만한 나무 그늘 포인트를 중심으로 탐색해봅니다. 분명 물속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입질을 내어주지 않는 베스들. 이곳에선 프로그로어가 먹히지 않는 걸까? 미심쩍어지는 순간인데요. 바로 그때 찾아온 얕은 입질. 아, 네. 아쉽게도 놓치고 맙니다. 너무 작습니다. 요 작은 사이즈도 입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때리는데 없어요. 날씨도 좋고 포인트 여건 역시 나무랄 데 없는데 계속 고전 중인 박무석 프로. 급한 마음에 서둘러 다른 포인트를 찾아 나섰지만 풀이 우거져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칩니다, 요거.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험로. 꼭 오늘의 힘든 낚시 여정 같습니다. 못 봤어. 어디 가시려고? 위에 올라가면 밭인데 이거 너무 딱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네. 아무리 둘러봐도 넘어갈 길이 보이지 않으니 과감히 포기. 다른 포인트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어느덧 저녁 피딩 타임을 바라봐야 할 시간. 이번엔 강하류, 강동마을 쪽 보를 공략해볼 참인데 일찍 자리를 잡고 있던 조사들도 큰 재미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 도전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시간상 가장 좋을 때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형상강에서 가장 하류 부분에 속하는 쪽입니다. 형상강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진짜 바다인데 한 3-4km 더 내려가면은 오늘 봤던 포인트 중에서는 가장 좋네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수량. 산소가 풍부해
곳곳에 포말이 일 정도니 저녁 비딩 타임을 노리기에 안성맞춤인 장소 같습니다.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낚시에 집중. 스윙 베이트 루어로 타버터 낚시를 시도합니다. 오늘 반응이 왜 이리 없을까요? 아우 없을까요? 하는데 왔어요. 이거는 좀 작았어요. 제 낚시 방법에 문제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활성도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좋은 시점인데도 진짜 크게 반응이 없네요. 스윙베이트 지금 크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무속으로 조금 들어가는 쉘로 크랭크베이트로 교체를 해봤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질을 너무 못 받으니까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어쩌다 한번 찾아온 입질마저 너무 얕아서 놓쳐버린 상황. 그는 다시 전략을 바꿔 쉘로우 크랭크베이트로 교체. 물속에 살짝 잠기는 낚시를 시도해보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없습니다.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낚시에 점점 위축되는 박무석 프로. 야, 탱크는 리액션 들려서 떨어지니까 반응하는데 이 대산만 잡기가 이렇게 힘드네. 그것도 손에 쥐지를 못했습니다. 그 앞쪽에 이 크랭크가 지금 바늘이 이렇게 걸렸거든요. 걸려가지고 제대로 잠수를 못하고 앞쪽에 있는 나무 쪽에 부딪혔는데 그걸 보고 쫓아와서 때리네요. 여기 나무 쪽에 캐스팅한 순간 루어가 나무에 걸렸다가 떨어지는 걸 보고 공격해온 사이즈가 베스. 크지 않는 놈이 모처럼 베스 입질다운 입질을 받았건만 랜딩 중 놓쳐버린 겁니다. 아쉬운 마음을 접고 계속 저녁 피딩 타임을 노리는 꾼. 하지만 영 실속이 없는 낚시입니다. 오늘은 진짜 뭐가 잘 안 맞네. 입질이 들어보진 천국보다 안 되고 진짜 낚시하고 막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굉장히 많이 겪는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낚시하면서 거의 없는데 진짜 잘안 되네요. 그림은 정말 좋은 그림이고 근데 여기가 분명히 있는데 이루어 저루어 다 사용해봐도 진짜 반응이 잘 없어요. 꽁꽁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낚시. 아무래도 오늘 출전은 이쯤에서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새벽 오늘 출조지는 대구 옆동네죠. 영천시에 위치한 신영천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게 금호강하고 이제 만나게 돼 있는데 금호강 지류강이죠. 작은 지류강인데 그쪽이 베스 개체도 좀 있고 경치도 이쁘고 대구서 가까워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움직였습니다. 전날의 참패를 만회하고자 새벽 일찍부터 출족길에 오른 박프로. 목적지는 대구에서 가까운 거리의 신영천입니다. 상류 쪽 포인트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베이트 피쉬들.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박프로는 프로그루어를 선택. 수초더미 주변을 샅샅이 훑어보지만 별 반응이 없는 상황. 루어를 교체해가면서 오전 피딩 타임을 노려보지만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그는 좀 더 깊숙한 포인트까지 접근해보는데 과연 베스가 있을 만한 곳일까요?
수면 위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개구리밥을 노리고 낚시를 시도하는 꾼. 하지만 오전 내 꽝. 여기서 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포인트 그림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아쉬운 게 수심이 하나도 없네요. 원래 이게 수심이 굉장히 깊은 데인데 굉장히 깊이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좋았는 데인데 잉어들만 쫙 들어있네. 잉어들 다시 차를 타고 영천 시내 앞을 흐르는 강 하류 쪽으로 이동한 박프로. 강폭은 넓지만 딱 봐도 수심이 너무 얕습니다. 그래도 바로 포기하지 않고 탐색을 시도해보는 꾼. 최대한 수심이 깊게 나오는 반대편 포인트를 찾아 캐스팅을 합니다. 자, 대부분 수심이 굉장히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멀리서 캐스팅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방금 저 안에서 라이트가 나 있거든요. 가면 진다. 부유물이 가라앉아 삭기 시작하면서 물이 맑아진 것이 함정인 걸까요? 베스들이 잔뜩 예민해진 탓인지 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다 싶은 곳은 과감히 포기하고 바로 청도천으로 이동한 꾼. 먼저 중상류 쪽부터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청도천의 중상류 부분입니다. 청도 읍내를 지나가지고 한 5km 정도 올라와 있는 중상류 부분인데 요 보가 있고 수량이 좀 꽤 있고 수심도 있고 해가지고 뭐 나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입질 한번 받지 못한 채 오전 타임이 흘러가 버린 상황. 인공 구조물이 있는 곳 아래 그늘진 포인트를 훑어보지만 여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이번엔 인근 지역의 조사들이 즐겨 찾는 유명 포인트 소라보를 공략해보기로 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대구 근교에 있는 분들한테 유명한 포인트인데 소라보 유원지라고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동호회들 그 정출도 많이 하고 여기도 흐름이 있는 곳이라 가지고 베스들이 이제 이동을 많이 합니다. 피딩 때는 돌았다가 또 피딩이 마치고 나면은 그런 갈대 쪽으로나 부들 쪽으로 많이 바뀌어버리는 이동이 심한 포인트인데 지금 아침 피딩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아마 입질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포인트 탐색에 나서는 꾼. 수초 사이사이 빈 공간에 루어를 넣고 입질을 유도해봅니다. 이번엔 과연 베스가 나와줄까? 의문이 드는 순간 입질. 텍사스 리그가 끌려오다가 수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속에서 튀어나와 루어를 때린 녀석. 어렵사리 받아낸 입질이건만 또 놓쳤네요. 올라오는데 모음이 돌진 타입으로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순간에 입질했는데 빠져버렸어요. 이거 안 돼. 내리지 않았어. 올라오고 사이즈 좀 좋았는데. 참 안 된다,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안 돼, 안 돼. 그야말로 자포자기한 심정.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이란 각오로 새물이 다량으로 유입되는 포인트를 찾아온 건 활성도가 꽤 높은지 차터 베이트를 던지자마자 입질. 얼결에 놓치긴 했지만
재차 공략을 시도합니다. 청도천에서 잔악던 20cm 비온 뵀습니다. 와, 상황이 진짜 안 좋네요. 뭐 외부적인 기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봐도 지금 잘 나와야 될 건데, 낚시하면서 이 정도로 어려운 이런 패턴은 처음 봤습니다. 자, 그래도 첫 터베이트로 한마디 했는데. 이틀을 꼬박 찾아다닌 녀석. 씨알이 작아도 무척 반갑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하는 법. 그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부지런히 캐스팅을 이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입질. 자, 같은 자리에서. 오,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보여요? 한 30 정도 크게 보이는데. 자, 그 한 마리 금방 났고 물에 움직임이 있어서 재차 던졌더니 포터베이트에 지금 한 마리 더 낚였습니다. 지금 흐름이 저쪽으로 있고 그 흐름 사이드 쪽에 이쪽이나 이쪽에 거기가 있는데 지금 방금 이쪽으로는 입질이 없었고요. 그 수초에서만 한번 사이즈 큰 놈도 올라와서 뻑들인 게 있었고 또 연안 바로 밑에 풀이 보이시죠? 풀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그 밑에 있다가 튀어나왔으면 좋네요. 연안가 풀숲이 넘어져 있던 자리에 숨어 있다가 차터베이트를 보고 단숨에 튀어 올라온 녀석. 이틀간의 노고를 씻어준 귀한 선물입니다. 아, 마쳐야 되겠네요. 야, 정말 많은 포인트를 이동을 하면서 아마 극과 그 촬영 역사상 가장 많은 포인트를 이동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름에 뭐 덥다고 겨울에 춥다고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날씨 너무 좋고 물 상황 너무 좋은데, 야, 딱 3마리, 가물치 1마리, 베스 2마리. 야, 촬영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 이번엔 편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이번 편 그냥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다음 편에 또 더 좋은 장소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 편 감사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필승의 각오로 배수와의 질긴 승부를 벌인 박무석 프로. 유난히 힘들었던 출조인 만큼 더 오래 기억에 남을 하루였습니다.